여러분 잘 쉬셨어요? 예. 예. 고맙습니다. 호흡 좀 쉬셔서 아주 건강한 모두들 다 좋은 시간, 부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강의를. 아까 제가 이제 이 민법 분야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행정기본법, 요걸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본법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5,000여 개 국가 법령 중에 4,600여 가지가 행정에 관한 법인데 그것을 하나로 그렇죠. 묶어놓은 것이 행정기본법이다. 저는 이 행정기본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철저히 또 행정기본법을 처음에 제정할 때부터 참여했던 그 교수 한 분하고 초청해서 제가 강의로 한 일주일 동안 들어보고 그랬어요. 저는 뭐든지 하면 그렇게 또 철저히 해야 되겠더라고요. 행정기본법은 꼭 알아야겠다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뭐 몇 개조도 안 돼요. 40개조 규칙 7조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본법은 40개 조항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행정기본법이 있다. 그런데 이 법은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국민의 권익보호라고 했죠. 이게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행정사법 목적도 뭐예요? 국민의 편익보호, 약간 이름 다르지만 국민의 편익보호, 권익보호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행정기본법. 그런데 행정기본법이 국민 권익보호가 목적이니까 행정에 관한 모든 법은 일조 목적에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세요. 민원처리법이라든가 행정절차법이라든가 보세요. 전부 일제의 행정 국민 권익 보호. 그러니까 국민 권익이 보호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행정에 관한 법. 그런데 국민 권익이 무시되거나 행정관청의 일법 부당한 행위로서 국민 권익이 침해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물론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사가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일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공직에 있을 때는 국민 권익에 침해되는 행위를 했더라도 이제 행정사로서 지금은 물론 공무원들이 뭐 다 잘해요. 열심히 하고 저도 공직생활 했지만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지만 또 거기에서는 또 어느 때 행정을 정확하게 또 공정하게 하다 보면 어느 법대로 하다 보면 또 국민 권익이 또 뭐 침해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된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법의 기본 원칙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요걸 알아야 행정 심판 쓸 때 나는 이걸 꼭 썼어요. 자, 법치의 원칙. 과연 법치 주의 원칙에 법치 행정의 원칙에 맞게 행정을 했느냐? 법에 맞게. 그렇죠? 행정 기본에서. 이걸 잘 봐야 됩니다. 또 이제 평등의 원칙. 지금 이제 우리 여기 여자 연예인들도 오셨습니다. 온라인상에도 여자분도 계시고 이렇게 다 계십니다. 그런데 남녀 평등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러분들이 평등권의 개념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민주주의 국가는 실질적 평등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는 뭡니까? 형식적 평등입니다. 여러분 그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지금도 저도 공산주의 국가도 연구하면서 해봤는데 형식 평등이랑 똑같이 배급도 똑같이 주고 하루에 얼마씩. 그렇죠? 다 국가 소유로 해가지고 그 형식 평등.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실질적 평등. 국방의 의무가 남자에게는 의무적인 복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자는 어떻습니까? 지원제잖아요. 군대 가고 싶으면 여군이 제가 여군 사관학교도 강의를 많이 해봤어요. 군에 사당 단위로도 이제 통일 안보 교육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때 여성들에게 물어보니까 군이 좋아서 하고 싶어서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싶어 왔다. 지원해서. 그렇죠? 그러면 지원제요? 남자들 의무복무제라고 해서 그게 차등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실질적 평등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알아야 우리가 행정에 이런 모든 것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구속의 원칙. 동일 사항에 대해서는 똑같은 결정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인허가 신청을 행정사에 했는데 어떤 A라는 사람 거는 받아주고 똑같은 조건인데 똑같은 건데
비례하는 사람 안 받아주겠다. 그럼 어떻습니까? 행정기관의 자기 구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잘 봐야 돼. 법을. 행정기관. 비례 원칙. 공익과 사익의 비례. 예를 든다면 고속도로를 내는데 고속도로 하면 얼마나 공익에 유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땅을, 개인의 땅을 수용했어요. 수용을 했으면 공개에 유익한 만큼 땅을 헐값으로 수용해도 안 돼. 그렇죠? 거기에 맞는 보상을 해줘야 돼. 이런 얘기입니다. 알았죠? 비례 원칙도 지켜야 된다. 자, 성실 의무 권한남용 금지. 절대로 공공기관에서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권한을 남용. 성실, 실성실. 이게 성실 의무도 민법상 보호되는 원칙입니다. 민법 제2조 신성실의 원칙이 나와요. 그것은 행정법이 다 행정기관의 모든 공법이 다 그 원칙을 지키고 있어요. 행정윤리에도 제가 공무원 직업 그 윤리 그러니까 연수교육에서는 행정사 연수교육에서는 직업 윤리 과목을 제가 또 올해 그 해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공무원 윤리 강령이라든가 또 뭐 각 전문자에서 윤리 강령을 보면은 전부 신성실의 원칙이 나와요. 신의 조차 성실하게 해서 그렇죠. 그 민법의 원칙이에요. 기본 원칙. 민법을 적용해 있잖아요. 부당 결혼 금지의 원칙. 자, 부당하게 어떤 것을 결부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건축을 해줄 조건을 뭐 돈을 더 기부금을 더 한다든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느냐? 행정관청에서 안 지켜졌을 때 왜 행정사가 그거 안 지켜졌다 해가지고 행정심판도 할 수 있고 이의신청도 할 수 있고 그렇죠? 행정소송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행정법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을 사는 도덕적 행정법은 단독행위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민법에는 몇 가지 행위라고 했어요. 단독행위, 계약, 법률행위, 아니 합동행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차별을 벌써 민법과 행정법에 차별을 알아야 돼요. 그래도 제가 민법을 하다 보니까 상법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아까 법인 설립 인허가 어떻습니까? 민법상 법인 설립은 재단법인 설립이나 사단법인 설립인 거예요. 그런데 상법상 주식에 한 명의 합자회사, 유한회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행사하면 안 돼요? 왜? 그것도 관청에서 그것은 상법에 보니까 상법 따라야 되더라고요.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상법상이란 영미법이네. 등기함으로써 설립한다 이렇게 됐어요. 등기. 그러니까 법무사들이 등기하고 변호사들이 다 그러니까 법무법인에서 다 하잖아요. 그런데 민법상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이라고 이건 사단법인이나 또는 재단법인. 법인은 행정사가 해야 된다. 그런데 이거는 뭐라고 됐어요? 행정관청에 허가를 얻어 설립한다. 이거 됐으면 민법에 그렇죠?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설립은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상법상 법인은 등기함으로 설립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참 우리 행정사가 다양하게 법을 다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특수성에서 법 적합해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실효성이 있어야 되고 실효성이 없는 거. 뭐 우리가 하늘에 뭐 무지개를 놓는다. 뭐 아니 다리를 놓는다. 그런 거 안 되잖아요. 실효성이 없으니까. 그런 어떤 행정관청에서 그런 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불가변력, 불가변력. 이러면 한 번 하면 변할 수 없는 거, 또 다툴 수 없는 거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행정갱송제도, 행정갱송이라는 게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행정심판은 위법 부당한 행위까지.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사실 제가 오늘 하는 행위는 뭐 1년을 해도 다 못할 얘기예요. 근데 오늘 2시간 이걸 딱 요약해서 집 밖에서 한다는 것도 이거 보통 그렇잖아요. 왜? 제가 법과 전공을 하면서 법학과에서는 헌법 하나 가지고도 한 학기, 민법은 뭐 한 4학기 정도, 2년 정도 하는 거예요. 민법에 총칙, 물권법, 채권법, 친족 상속법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법도 상하원으로 돼 있고, 형법도 보통 상하원, 뭐 총칙, 뭐 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1년 이상씩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2시간 동안에 종합적으로 다 이렇게
해드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시고 혹시 왜 이거 빠졌나 또 그렇게 또 하실 분들은 좀 뭐 이해하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행정기본법 2조 여기서는 이제 그냥 설명하는 겁니다. 법령은 뭐 법률 명령이죠. 명령은 대통령, 총리는 부령이고 그렇죠. 여러분 이제 그것도 우리가 상식으로 알아둬야 되죠. 그 다음 규칙은 뭐 여러 가지 또 자치법규. 자치법규도 우리가 항상 구별을 잘해야 돼요. 제가 법률 공부할 때 자치법규. 지방의회가 만드는 거는 뭐예요? 조례라고 그러죠. 그렇죠? 지방자치단체 장이 만드는 것은 규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지금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얼른 넘어가겠습니다. 자, 행정기본법상 중요한 거 책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국가 주권에서 볼 때 상당히 그 행정구제에 관해서 많이 했고 또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또 적극적 행정추진을 여기서 했다. 이번 행정기본법에서는 적극 행정추진.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적극 행정추진이라는 것은 좀 법에 없지만 공익이 필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적극 행정. 요즘에 디지털 시대, AI 시대, 창조적 변동력이 돼야 된다. 저는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AI에 맞는 행정을 해야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따 이제 뒤에 시간에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디지털 행정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렇죠? 디지털 행정. 국민 권익을 위해서 또 국민 권익을 위해서 디지털 행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민 권익.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알고 우리 행사를 해야 돼요, 사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기본법의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뭐좀 구체적인 거니까 제척기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각 부분한테 그 위반행위가 한 5년이 지나면은 다시 그걸 뭐 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불법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이 있었을 때 5년이 모르고 그냥 5년이 지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그걸 시정을 하도록 신고할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 이의신청, 양형신청. 그런데 행정심판은 별도 또 이의신청은 며칠 내야 됩니까? 공시생활 하신 분들 다 할 거예요. 30일 이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행정심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딱 정해졌어요. 그렇죠?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그렇죠? 천재지변 기타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천재지변이 끝난 날로부터 14일. 그렇죠? 이런 것도 애워둬야 돼요.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어떤 처분을 할 때 반드시 그 밑에다 그걸 써줘야 행정절차법 위반이 아닙니다. 만약에 안 쓰고 왔다면은 절차법 위반에 대해서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다 져요. 그렇잖아요. 절차법의 위반이 행정이죠. 저는 그런 경우를 당했어요. 어떤 사람이 업무정지 영업정지 처분을 당했는데 한 달에 막 몇십억, 30억씩 그 매출 당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아니 그 영업정지 처분서에 180일 뭐 이런 게 써 있어요. 그건 이게 절차법 위반 아니죠. 그런데 2, 3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 기간에. 그럼 내가 맡아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2, 3일 동안에 정말 잘 써서 그냥 행정심판서 쓰고 뭘 해가지고 빨리 내고 할 정도 되면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그걸 쓸 자신이 없으면 그때는 잘못 맞다가 만약에 못 써버리거나 또 기간이 넘어버려서 각하사 되거나 이러고는 행정사가 그게 잘못하면 행정사한테 손해배상까지 들어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걸 급할 때 그것도 조심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행정사무소 일할 때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행정작용에서도 행정처분 이건 우리 행정행위죠. 봐라. 한마디로 봐라. 행정처분이라는 게. 네? 행정처분은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국민에게 유익할 때는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소급돼요. 왜? 새로 개정된 법이 과태료가 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법은 과태료 500만 원이었다. 그럼 어떤 법을 적용하겠습니까? 새 법을 적용해요. 또 기존의 법이 300만 원이다. 기존의 법을 적용해야 돼요. 소급표가 적용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알았죠? 그런 것도 우리 행정사들이 알고 이런 걸 해야 된다. 또 이제 당사자의 합의를 바탕으로 모든 게 이제 공법상 계약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뭐 여기 뭐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인천하고 서울하고 뭐 도로 협약한다고 이런 거 할 때 서로 공법상 계약입니다. 그렇죠? 근데 공법상 계약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행정하게 행정 이제 기본법 이런 거 이제 좀 인허가 문제 이렇게 했습니다. 인허가 이제 문제 그러니까 이런 건 아까도 말씀드렸고 또 행정 작용에 이제 행정 강제 이의 신청 제임자 과징금 관계 이의 신청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이제 뭐 행정 강제 또 이의 신청을 30일 이내 해야 된다 이도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 강제는 이제 즉시 강세, 뭐 강제 집행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행정상 어떤 즉시 강제라는 거죠. 또 국세 진술을 안 할 때 국세청에서 막 직접 진술을 해본다든가 그렇게 이제 하는 경우도 있죠. 과징금은 행정절차상 우리가 과징금. 그런데 의무 위반자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의무 위반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과징금도 또 과징금 이런 것도 우리가 행정벌의 일환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는데 아까 벌금형은 형사벌입니다. 그렇죠?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행정벌이지만 그 벌금형은 행사벌이다 알고 벌금형이 나올 정도 되면 반드시 이건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까지 되니까 이런 참고하셔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시고 행정청 입법활동 이것도 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더뭐 해줬고 행정기본법에 이제 재정 기대로서 여러 가지 적극 행정이 나옵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 규제 혁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 이거는 이제 우리가 디지털 시대에 이런 맞춰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심판, 행정쟁송 이거는 이제 아까도 제가 행정심판 사례를 들었고 이거는 별도 5회 강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여기에 생략하겠습니다. 5회 또 행정심판, 행정에 대한 강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생략하고 저도 이제 내 강의 안에는 이거를 상당히 각각 저도 이제 행정심판 직접 해봤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실제 사례 행정심판 인용 사례 이거 아까 내가 말씀드린 거 그대로 이거는 적어놨어요. 그렇죠? 엄정지처럼 하는 거를 딱 이렇게 미리 이렇게 그 행정심판을 하고 또 집행정지까지 신청을 하고 해서 결국에 인용제기를 받았다. 이거 이제 사례를 내가 근데 한 5개월, 6개월 걸리더라. 뭐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거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행정사법 또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행정사법은 뭐 개정 자체를 보면 우리가 1906년도 이제 경기시청령으로 처음에 그 뭐 우리가 일제시대 하에서 뭐 일본도 보니까 이제 사실 행정사가 행정사 제도가 이제 상당히 일본은 뭐 발전을 많이 했어요. 우리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좋은 거는 따르고 또 나쁜 거는 따르면 안 되니까 그렇게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다만 행정사법 시행이 2013년도 1월 1일 시행이 돼가지고 여러분 공직자 하신 분들은 그때부터 이제 일회1기로 이제 신청을 해서 자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제 그 2014년도부터는 행사회가 한 8개가 됐어요. 8개가 됐다가 2021년도에 그 통합이 됐습니다. 하나로. 지금 대한행사회로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저는 대한행사회 협회라고 해가지고 그 협회가 거의 뭐 이런 거의 뭐 다 많았을 거야 그때. 그러니까 거기 가서 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그게 제일 컸고 또 인원 숫자도 많고 그래서 교육도 거기 가서 주로 받았습니다. 그게 아마 70~80% 이상 인원이 대한행사협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협회들이 있고. 그래서 8개로 그때 나눠졌는데 그거를 하나의 협회로 하자 해가지고 저는 협회로 통화할 때도 제가 실제 법제사업위원들도 만나서 이거 해야 되지 않냐. 사실 우리가 아니라고 하고 대한행사협회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숫자가 많으니까 뭐 충분히 여러 가지 잘 할 수가 있었는데 그래도 그때는 뭐 광역 시도다니까 그때도 몇백 명씩 왔어요. 광역 교육받고. 그러니까 뭐 대구도 갔고 광주도 갔고 뭐 광역 시도단 교육까지 했어요. 부산도 갔고 또 충청도 대전 뭐 각 그 강원도 이렇게 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 참고로 이거는 그러나 지금 이제 하나로 돼서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잘 해나가야 됩니다. 대한민사회가 그렇죠? 하나로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가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형사법의 뭐 개정 내용에서는 뭐 지금 전에는 이제 그 법인설 이렇게 못했는데 지금 법인설을 하도록 돼 있어요. 3명 이상 행정사가 그렇죠? 전에는 합동 사무소만 하도록 됐어요. 저도 이제 합동 사무소로 내가지고 하다가 뒤에는 이제 법인으로 이렇게 하도록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대한민사회가 설립됐고 지금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고 또 행사에 등록이 돼야 정회원이 된다. 이런 참고로. 그래서 가능하면 저 행사위원은 꼭 등록을 해서 정회원으로서 비용 정회원으로서 활동을 하셔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행정안전위원회 저는 이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그 대한민국의 교육부회장 그래서 교육 또 법률정책위원장 이걸 하면서 그때는 행정안전부에서 항상 모였어요. 우리 교수들 또 교육위원들 모이면은 거기서 꼭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서 강의할 때 그 강조해달라고 하는 게 뭐냐? 행정사들의 자세를 좀 강조해달라고. 자세가 좋아야 돼. 그러니까 아까 내가 그래서 자세를 많이 얘기했잖아요. 꼭 그 회의할 때마다 그 얘기를 교육할 때 꼭 자세를 좋은 자세, 행정사로서 바른 자세 그렇게 생각하다 이런 얘기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정사법은 1조의 목적은 아까도 설명했고 2조의 업무도 아까도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에 관한 서류 작성, 권리물 사실증명, 행정기관의 업무 번역 또 여러 가지 이런 컨설팅 문제까지 이거 북한에 다 되겠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각 그 업무 분야별로 업무가 수임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제 그럼 그 법을 알아야 된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출입국 관리 업무가 들어오면 출입국관법, 국적법.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영업장이나 취소 규제나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음압산업진흥법. 그리고 이제 각 개별법을 다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변호사가 업무정지를 당했다. 변호사법. 공인중개사 업무정지를 당했다. 공인중개사법. 그렇죠? 행정사가 업무정지를 당했다. 행정사법. 이것도 다 봐야 돼. 거기 위반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일반 영업을 당했을 때는 이렇게 사실 일반 영업정지 당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린 소년에게 그 사람이 주민등록을 냈어요. 아니 학생증을 냈어요. 냈는데 아니 20살이 넘었더래요. 그러니까 성인인 줄 알고 막 술을 팔았어요. 뒤에 경찰이 가서 딱 잡았어요. 보니까 미성년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업주가 걸렸어요. 미성년 술 팔았다. 그렇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업하면서 그 증명서를 다뤄야 되겠더라고요. 증명서를 잘 믿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아닌 딴 거는 위조해 가지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봐야 된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음주운전 면허 취소장기, 도로교통법, 교통사고 처리 특례. 저는 음주운전 면허 처리 이것도 몇 번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꼭 실습을 할 때는 내 사무실에서 아까 법원 앞에 사무실 열고 한 20-30명 들어올 강의실까지 제가 말해요. 어떻게 그때 그냥 겁도 없이 몇백만 원 월세를 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도움이 돼요. 교육을 해야 되니까. 그때는 협회는 교육장도 없고 하니까. 교육을 거기서 우리 사무실 거의 다 했어요. 만약에 30명, 40-50명 이상 올 때는 이제 대학 강단 빌려가지고 하고 그러죠. 그렇게 했는데 그때 빌려 살 때 꼭 실습을 어디 가서 하지 않아요? 몇 군데 갔어요. 내가 처음 출입국관리 업무를 했기 때문에 출입국관리 사무실. 두 번째는 서초구에 있기 때문에 서초구청 자동차 등록사업소. 왜? 얘기 들으니까 자동차 등록 업무를 행정이 행정하게 해야 되는데 엉뚱한 짓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세 번째로 가는 것이 행정법원. 바로 서초구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어요. 출입관 사무는 아까 제가 이제 그래서 갔고 서초구청도 자동차 등록 업무하는데 팀장이 저희들이 한 20-30명, 30-40명 뭐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모아놓고 팀장이 와서 그렇게 설명을 잘해주더라고요. 우리 행정사님들이 그거 해야 되는데 왜 이게 다 업무로 빼앗깁니까? 그러더라고요. 참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좋잖아요. 그러면서 그럼 자동차 등록상 어디서 하냐 했더니 뭐 거기 뭐 이름대로 되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한테 그게 또 뭐가 돼서. 근데 자동차 그 뭐 하는 데가 많잖아요. 자동차 같은 거 뭐 저 영업소라든가 그죠? 막 그냥 가져온대요. 그러면 자동차 등록한다고 오면은 그때는 최소 3만 원씩 받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루에 30건을 가져요. 30건이면 얼마입니까? 네? 90만 원이에요. 그죠? 그 별거 아니지만 30건이면 90만 원. 근데 왜 우리 행정사한테 그런 일을 다 뺏깁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 거기 갔어요. 그런 것도 알았죠. 또 행정법원에 가니까 판사들이 그렇게 친절하게 잘해줘요. 그러니까 판사들하고 관계를 잘해야 된다고요. 변호사 판사. 어떻게 친절하게 하는지 알아요? 우리들이 가니까 딱 처음에 영상을 하나 보여주고 올 때는 또 선물도 하나씩 주고 차를 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영상을 또 보일 때 영상이 어떤 영상인 줄 알아요? 이 도로교통법과 관련된 영상이에요. 어떤 사람이 술을 잔뜩 먹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어요. 불러서 대리운전기사 차 타고 이제 자기가 오는 거예요. 자기 차로. 오는데 대리운전기사가 처음에 이제 한 뭐 몇만 원 약정 금액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다 말고 아니 이 차주님 요거 돈 좀 더 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왜 그랬더니 아니 지금 내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제 자기 생각보다는 더 많이 가니까 그래서 아니 뭘 더 주냐 하고 막 안 준다고 막 실갱이 쳤어요 둘이. 아 그래 조금 더 주면 되잖아요. 뭐 돈만 해도 더 준다. 주인이거든. 그게 실갱이 치다 보니까 운전기사가 그냥 운전하다 보면 내려버렸어요. 화가 나니까. 알아서 하란 말이에요. 밖에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앞에 가서 운전대에 앉아서 이렇게 딱 한번 잡아본 거예요. 운전할까 말까 이제다가. 근데 경찰관이 딱 지나가다가 음주운전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측정을 하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는 1.2가 시소 기준이고 요즘은 0. 몇이죠? 시소 기준이? 우리 지금 그렇잖아요. 꽤 더 높아졌잖아요. 어려워 까다로워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 기준 아래로 되니까 이 운전면허는 취소가 된 거예요. 취소가 됐는데 이것이 이제 행정심판에 처음에 행정소송으로 왔더래요. 그러니까 행정소송에 가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이 하나에서 굉장히 우리가 의미가 많습니다.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있어요.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있어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돼요. 그렇죠? 근데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원칙입니다.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행정심판을 먼저 가도 되고 행정소송을 먼저 가도 돼요. 그러니까 영업정지 같은 건 그렇게 해도 돼요. 행정심판 소송을 먼저 가도 돼요. 행정심판 안 가고. 그런데 음주운전 면허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돼요.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그러시잖아요. 우리 교육자들 계신 분들 그렇죠?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돼요. 근데 행정심판을 안 거쳐갔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못하잖아요. 안 하고 행정심판을 거쳐오라니까 행정심판을 거쳐갔는데 행정심판에서 하니까 딱 행정심판 대리권이 없으니까 행정사가 그걸 처리를 제대로 못했어. 대리권이 있어야 가서 변론도 하고 그렇잖아요. 가서 막 말도 하고 증거도 대고 하는데 그냥 서류로만 내다 보니까 그래서 행정심판에서 기각당해서 다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행정법원에 가서는 이제 소송을 하면서 증거를 좀 잘 댔어요. 이 사람. 그래서 그 운전기사가 사정을 했어. 기사님 나 이거 좀 살려달라고. 내가 운전 못하면 우리 가족들 다 죽는다. 좀 먹여 살려야 되는데 죽는다 하면서 막 사정을 했어요. 당시 여기 내려줬다는 건 입증해달라. 그걸 이제 자기가 사진을 딱 찍었거든요. 그 내려준 자리를 사진을 찍어주고 그래서 내가 한 발짝도 운전을 안 했다는 것만 입증하면 되잖아요. 여기 이 자리에. 그래서 그 사진을 보니까 정말 자기가 그 자리에 내려줬거든요. 그 가서 이제 입증해 준 거예요. 그 기사를. 그러니까 법원에서 뭐라고요? 음주운전 면허 취소를 취소한다. 판결은 취소를 취소한다 했으니까 살아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막 그 사람이 입에서 날 때는 아니 법원에서 이런 영상을 우리한테 보여줘요. 행사에 딱 관련된 영상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너무 고맙더라고요. 나한테 판사가 지금도 고마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조계하고도 좋은 관계를 갖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런 그 도로교통법과 관련해서 그런 운전자 아까 내가 국적지능 출입관리법 그렇죠? 국적법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 학교 폭력 예방 이것도 내가 많이 이거에서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은 제가 학교 폭력 피해자가 나한테 와서 이거 좀 치료를 해라. 그럼 학교 폭력에 관한 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법을. 그런데 또 가해자가 왔어요. 어떻게 공교롭게도 그 양쪽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양쪽 다 받으면 어떻게 되죠? 안 되잖아요. 법을. 그런데 어떨 때는 또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두 사람이 동의했을 때 합의했을 때 그렇죠? 합의해라 그랬어요. 내가 거기서 같이. 예? 그래서 합의해서 같이 처리했어요. 잘 둘이 서로 조정하고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이 법 하나하나도 잘 적용을 해야 된다. 그렇죠? 건축 불법 건축물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거 건축법을 봐야 돼. 그러니까 이 법을 꼭 봐야 된다. 그렇죠? 이런 업무가 들어올 때 부동산 손실보상, 토지보상 23조에 있는 거예요. 공시사업이나 토지 등 이런 보상에 관한 업무를 또 이제 공시가격. 저는 공시가격에 관한 것도 이게 많이 들어요. 아파트 주민들이 동대표들이 전부 나한테 찾아왔어요. 아니 공시가격이 너무 올랐다 이거 나한테 조정을 해달라. 행정사가 그걸 조정할 권한은 없다. 그러나 행정기관에서 어느 기관이 잘못했는지 그걸 파악을 해서 한번 조정을 해보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정은 또 국토교통부, 구청 모두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또 주변에 땅을 다 조사해와라. 주변에 공시가격들을 주변 아파트 그렇죠. 보니까 주변 아파트가 더 훨씬 높아요. 그럼 자 이거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해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파트 동대표도 참 별일들 다 해주고 했는데 그런 것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공시가격에 관한 법률 또 이제 산업질 인허가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법이 있고 환경분쟁조정 여기도 내가 또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들어간 뭐 자문회인가 뭐 해달라고 내가 그걸 했어요. 환경분쟁할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어떤 아파트에서 하도 소음이 많이 나니까 소들이 다 죽어버렸는데요. 옆에 건축가 그렇죠? 그래요? 시골에 혹시 계신 분들? 소리가 크면 소들이 죽어버린대요. 짐승들이 축사.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내가 또 이게 꼭 그 한 가지만 생각하죠. 우리나라 행정사를 좀 더 폭넓게 봐야 된다. 그러면 그 자문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소음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이 예? 힘들고 또 축사가 있어서 아파트 주민들이 냄새가 나서 못 살겠다고 하니까 또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어때요? 항상 좀 이렇게 바꿔서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냄새가 나서 축사 옆에서 바로 있으면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그렇잖아요. 바람 불면은. 그래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그런 걸 잘 조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 된다. 자동차 관리법 아까 자동차 등록 업무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 또 이제 저작권 등록 업무 이게 저작권도 이게 참 우리 행정사회에 됩니다. 저작권 등록 업무 사회복지 업무 근데 저는 저작권 등록 업무는 제가 참 감사해요. 행정사는 다양하게 알아야 되더라고요. 아까 그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그렇죠. 가수 옆에 내가 작사를 했어요. 제가 이제 시하고 수필하고 등단을 했기 때문에 근데 내 시집을 보고 그림문학 작가는 최은석 선생님 있죠. 유명한 거기 12곡을 작곡을 해줬어요. 다 지금 노래를 불려나가고 또 비둘기집 작곡한 분 그렇죠? 그분이 또 한 3곡 또 일반 가요 작곡한 유명한 작곡가가 또 한 곡 해가지고 가수도 불려나가고 유명한 상악가들이 예술의 정당 세종문화회관에서 KBS 아트로 지금 계속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사가 저작권 협회 등록도 내가 해간다. 이것도 내가 직접 가서 등록했어요. 등록해가지고 등록 우리 행정사들이 그 업무만 주로 한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악 저작권 협회도 문화예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법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우리 행정사들이 그것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했는데 참 감사해요. 음악 저작권료도 이렇게 들어와요. 뭐 아니면 많이는 안 들어도 조금씩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가요가 뜨다 보니까 또 어저께 어디 사람이 많았는데 가요가 너무 떠서 가곡은 별로 이렇게 저작권이 많이 안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실은
유명한 성악가들, 성악 교수, 음대 교수 뭐 이런 사람들 다 불렀거든요. 예술인다. 제 유튜브 보면 다 나옵니다. 그런 것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행정사들이 다양하게 행정이라는 게 어때요, 여러분? 다양하잖아요. 법률은 여러분 변호사 여러분 보면 이제 민법, 형법, 상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이런 것 중심으로 잘 알면 가서 변호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행정사들은 어때요? 다 알아야 됩니다. 왜 다 알아야 돼요? 사회 모든 분야를 다 알아야 돼요. 행정 기관을 보세요. 지금 어떻게 돼요? 외교부, 외교통상 그렇죠? 행정안전부, 문화예술관광, 체육부, 보건복지부 다 있잖아요. 행정안전부, 뭐 경찰청, 그렇죠? 국세청, 국세청은 물론 세무사람들이 일을 하죠. 특허청, 거기는 변리사가 하고, 그렇죠? 노동부 하면 또 노무사들이 중심으로 사고. 근데 노동부도 우리 행사하는 많아요. 노무사에 가기 전까지는 행사해야 됩니다. 나는 직접 해봤어요. 강남 대치동에 아주 인류 학원들이 있었어요. 거기 이제 인류대학만 거느리는 학원들이 많아요. 강남 대치동에. 그렇죠? 제가 서초동 가까우니까. 그냥 날 찾아왔어요. 제가 학원에 문 닫게 될 때요. 그래서 왜 문 닫겠냐고 했더니 아니 월급을 한두 달 밀렸더니 그 사람이 노동부에 고발을 해가지고 노무사법 위반으로 고발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근로기준법 위반이죠. 노동법 위반. 그래서 이제 문 닫으라고 이런 통보가 왔대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러면 노동쟁이, 노동심판까지 갔을 때는 노동위원회 노무사가 해야 된다. 특허 심판까지 갔으면 변호사가 해야 돼. 근데 그 전 단계에서 내가 내용증명을 써줬어요.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계약서를 가져와라. 처음 계약서를 보니까 아차 거기서 내가 이거 행정사 이게 쉽겠구나 했어요. 왜? 아니 서로 합작을 해서 학원을 차렸어요. 같이 돈을 대기로 똑같이. 그런데 돈은 안 되고 자기 직원들만 채용했어요. 그 사람. 그래서 직원들 월급 안 줬다고 그게 월급 못 받은 사람들이 고발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게 참 그러니까 계약서 우리가 다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이라는 것도 잘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서 쓸 줄 알고. 그래서 그걸 보고 전부 제가 해서 노동부에다도 내용 편지 거기는 내용이 아니고 그냥 민원서를 보내고 그 사람들한테 전부 내용을 보내고 하니까 노동부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걸 서로 조정해서 잘 해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투자한다는 사람이 안 해놓으니까 자기가 뭐 하니까 그냥 자기가 그렇잖아요. 조정하고 조금해서 다시 그 학원을 경영하게 됐어. 여러분 얼마나 그래서 그 사람이 고맙다고요. 아주 맛있는 내가 중국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고 중국 음식이 맛있게 아주 코스요를 해주더니 두두마리 공투를 줘요. 내가 얼마나까지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별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남에게 좋은 일을 얼마나 해줄 수 있는 아니 학원 살려주는 거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문 닫게 되는 학원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러나 노무사법 걸리지 않도록 노동심판, 노동쟁의 할 때 우리가 들어가면 그건 안 돼요. 그렇죠? 사전 단계에서 그렇죠? 민원행정으로 민원행정 하도록 민원처리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 내가 지금 요 법 이게 상당히 중심적으로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 이 법들을 여러분들 사진도 하나 찍어놓고 내 교재는 안 나오실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해놓고 요 법들을 꼭 참고를 해서 어떤 일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 해야 된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 인생시. 그래서 내가 이제 저작권 아까 그 얘기하면서 이런 것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는 참 감사해도 제가 이제 문화예술의 시가 나와서 그런데 제 시를 보고 그 문학 12를 충남 도청 그 앞에 문학공원에다 세워놨어요. 충남도청 앞에 제 시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충남도청이 가서 보니까 그렇게 잘 됐더라고요. 서울시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에 지방관서들이 그렇게 잘 돼요. 그렇죠? 홍성에 대전에 있을 때 내가 충남도청에 다니고 봤어. 제가 대전에 공부를 했을 때 대전 비행장에 이제 그게 있었는데 홍성에 CBC에 가서 보니까 충남도청까지 들어가는데 그렇게 크게 땅도 넓고 잘 됐더라고요. 왜냐면 지방관서들이 우리 지방 그런 행정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행정사가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는 뭐 할 수 없는 우리가 다른 절대로 자기사들이 하는 거는 우리가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지만 그리고 잔익이고 타작사고가 될 거, 그리고 이제 각종 민원행정 또 이런 지금 얘기한 거 여러 가지 그런 건 우리가 할 업무다 하는 걸 요약해서 행정사법상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사유가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외국에 갑자기 출장을 가요. 몸이 아파서 못하거나. 그렇죠? 그럴 때는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행정사가 모른다고 나 몰라서 못해요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모를 때는 정말 우리 아는 행정사한테 좀 소개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도 좋고,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연구해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해주는 게 지혜로운 것이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는 반드시 비밀을 해야 된다. 이건 정보보호법에 아까 개인정보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업무 처리부를 작성해야 된다. 업무 처리부도 이제 편지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업무 처리부에 이렇게 이제 내가 항상 서초구청에서 날라와요. 7월달쯤 되면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업무 처리 내가 뭐 했느냐. 그렇죠? 보수는 얼마고 그런 걸 내라 그래요. 근데 그건 이제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꼭 내는 경우도 있고 뭐 내라 할 때도 있고 안 할 또 그냥 넘어가는 해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사가 제대로 하고 있나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행정적으로 할 것도 해놔야 돼요. 윤리 기본자세. 아까 뭐 윤리 중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의성시의 원칙 철저히 그걸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자세를 바로 갖고 국민들에게 국민 편익을 위해서 잘해야 된다 하는 얘기고, 이런 이제 이런 얘기는 아까 뭐 한 얘기니까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도 아까 뭐 잠깐 얘기했으니까 이런 것까지 다 하려면 뭐 시간이 갑니다. 그래서 민원 신청 또 행정 절차법도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 행정 절차법 위반을 그렇죠? 안 하는 거라. 그래서 이런 것도 다 목적이 국민 권익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유죄 신의성식 또 투명성 이런 거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고, 다음에 이제 컨설팅이죠. 상담을 잘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서 컨설팅의 필요성. 또 국제노동기구에서는 컨설팅이라는 개념을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또 이제 학습을 촉진하는 변화를 실현하는 관리자와 조직을 지원하고, 제가 이제 기업도 경영 컨설팅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100개 기업 진단 제도를 해봤어요. 실질적으로 조직 관리 잘하고 있느냐, 또 인사 관리 잘하고 있느냐, 재무 관리 잘하고 있느냐, 기업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공직 끝나고 아니 교수 끝나고 또 고문을 해달라고 해서 거기 뭐 무슨 기업에서 어떤 데는 이제 그런 요구도 들어옵니다. 또 고위공직 하다 보면 뭐 회장을 하든가. 근데 나는 절대로 그런 건 안 한다. 그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재정 문제라든가 이런 게. 그래서 안 한다 했더니 고문을 해도, 그래도 고문을 해도 한 300~400씩 주더라고요. 올해 일주일에 한두 번 가서 고문을 해도. 그러니까 우리 행사들이 잘하면요 여러 군데 활동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컨설팅.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기본 소양 교육을 마치면 바로 행사 업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업무 신고라고 행사 업무 등록 신고서를 내면 또 신고는 그걸로 끝나지 말고 구청에 업무 신고를 하잖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 등록을 세무서에 가서 또 해야 돼요. 어떤 사람 사업자 등록 안 하고 요구하는 경우인데 사업자 등록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국가시도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출입국 대행 업무는 출입국 대행기관에 법무부에서 이거 받아요. 나도 이제 출입국 대행기관에 그 등록까지 법무부에서 받았어요. 근데 여기는 자격이 변호사하고 행정사면 됩니다. 여러분 참고를 하시고, 출입국 관련 기관의 업무 대행기관. 나도 그 출입국 관련 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 대행기관 그걸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상담 컨설팅, 이거는 컨설팅 요인이 중요하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다만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시대 우리가 이걸 잘해야 된다. 디지털 시대는 2016년 이제 회의에서 바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1차, 2차, 3차 산업혁명 시대가 지나고 4차. 이게 바로 디지털 시대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디지털 문화에도 여러분이 능숙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디지털 문화 행정, 디지털 행정이 나왔습니다. 챗GPT도 나왔고, 이러면 이제 여러분이 하지 모르면 안 돼요. 그렇죠? 옛날에 막 카톡만 가지고 그냥 뭐 인터넷만 가지고 블로그만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안 돼. 요즘에 유튜브 시대입니다. 지금. 그렇죠?
행정사도 제대로 유튜브를 하니까 다른 거하고 할 필요 없어요. 그것만 보면 다 사람들이 제일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 AI 시대니까 AI로 또 영상도 막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런 시대가 왔어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청결력을 대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디지털 행정. 그렇죠? 그래서 디지털 행정, 챗GPT 이런 걸 활용해서 세계. 근데 세계 순위가 지금 미국이 1위고 중국이 2위라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은 6위래요. 어?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선진국 대회에 들어섰다는 건 참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것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런 디지털 행정을 하고 있다. 또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국민 권익을 위해서 이렇게 챗GPT 앱 활용해서 이렇게 딱 해서 국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일일이 국민들이 와서 뭐 민원서를 써서 하고 하는 걸 앱으로다가 그렇죠. 국민권익부 우리 행정사 기본법도 그렇고 행정절차법이나 민원처리법 기타 모든 행정에 관한 법이 국민권익이 보호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아시스트에서는 컨설팅을 할 때 로고스적 설득 방법 핫토스, 에토스였어요. 로고스는 뭘 정해나고 풍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행정사가 지식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감성이 나오고요. 아, 운전면허 취소돼서 오는데 에이 여러분 저술 먹고 그렇게 취소되면 되냐고 막 그렇게 탓하면 되겠어요 사람이? 아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그렇죠? 좀 되게 감성적으로 호소해주는 심리학에서도 제가 보니까 아이덴티파이가 중요해요. 동일시해야 돼요. 같이. 그렇죠? 아 마음이 아프겠다. 그런 방법이에요. 에토스가 제일 중요하다. 진실한 선포, 신뢰성.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민법의 신성실의 원칙이 모든 윤리강령에 적용된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제 이름이 완전을 완전 믿으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지어줬느냐 감사해요. 그렇죠? 뭐 저를 그러나 뭐 완전히 믿으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믿어도 됩니다. 좀 뭐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해줘도 됩니다. 저는 믿음대로 살라고 노력을 해요.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완전한 믿음대로. 그래서 이름을 그러니까 신뢰가 제일 중요하다. 고객들에도 신뢰를 줘야 된다. 믿음을 줘야 된다. 그렇죠? 피터 드라카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명한 경영학자죠. 경영이란 인간 경영의 뿌리는 근면과 진실, 사랑이 필요하다. 진실하고 사랑하고 바로 혁신 경영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줘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제 강의 아주 너무 열심히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1세기 특별히 디지털 시대, 4차 산업革命 시대 성공하는 여러분 다 되시고 여러분 건강하시고 가정과 하시는 모든 사회에 큰 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가세요. 고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러분 마치겠는데 그 저기 뭐 혹시라도 의문난 게 있으면 질문해도 좋겠는데요. 내용 증명이 어디 업무예요? 네? 내용 증명. 네. 내용 증명도 뭐 그렇게 뭐 어렵고 좀 이렇게 업무 분류가 행정사 업무죠, 그게. 그렇죠. 뭐 내용 증명. 근데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거. 네. 근데 행정사 업무인데 변호사가 내용 증명을 쓰면 아 변호사 쓸 수 있고 쓰고 뭐 법무사 쓰고 다 그러잖아요. 그 관련된 거. 오늘 행정에 관련된 거. 내용을 쓰고 그렇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행정사나 민원의 행정에 관련된 거는 행정사가 해요. 관련된 거는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소송에 관련된 거 그런 거 그 법원에 관련된 그런 내용을 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듣기에 관련된 거 검사가 우리가 그런 거 듣기를 안 해줬다. 제가 말씀드린 건 선수 그 내용 증명을 말씀드린 거예요. 관련 서류가 아니라 내용 증명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통 작성하고 보내는 내용 증명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게 예를 들어서 행정사만이 할 수 있는 업무인지 아니 그러니까 관련된 업무에 따라서 내용 증명을 많이 그렇잖아요. 내용. 오늘 행정기관에 보내는 거, 민원 행정으로서 필요한 거는 우리 행정사가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아까 등기 업무를 해야 된다. 그게 뭐 등기소에서 등기 내야 될 거 안 내는데 내용을 보냈다. 그런 거는 우리가 하면 안 되죠. 소송에 관한 거 뭐 법원에 해야 될 걸 우리가 하면 안 되죠. 그거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해야 되고. 참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오늘
너무 잘 청취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온라인에 계신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자, 박수 올리면서.